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질환이나 암이나 모든 만성질환은 이 산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한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야 질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이제 한마디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나 외부의 친전자성 화합물에 노출이 되어서 ROS라고 합니다. Reactive Oxygen Species.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중요한 물질이긴 한데요. 여기에 오래 노출이 되면 지질, 단백질, 핵산 같은 세포 내 중요한 물질들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된 것은 바로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각종 암이나 퇴행성 질환, 대사질환, 염증 관련 질환, 노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경로와 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에 이 산소가 들어오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산소가 4개의 전자를 만나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95% 산소는 이 과정으로 가는데 5% 산소는 전자 1개가 결합해서 O2-가 됩니다.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되는 거고요. 얘가 과도한 수소와도 만나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이 또 과산화물이 또 우리 인체의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게 철분 분자와 또 만나고 또 둘로 쪼개지면 히드록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장 또 악성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파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원래 우리가 이제 체내에 들어오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진입했을 때 이것을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생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을 공격해서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로 또 작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스트레스는 사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정한 분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중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과도하게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하게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동물성 포화지방산입니다. 고기, 생선, 가공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포화지방산이 늘어서 이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도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네, 그리고 과도한 식품 첨가물, 네, 합성 조미료, 합성 향신료, 합성 색소, 방부제 이런 것들이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적절한 조리식품, 상하거나 탄 음식 이런 것들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예,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 적당한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환경오염도 활성산소의 주범입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나 대기오염 네, 이런 것들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활성산소가 관여된 질병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화, 암, 당뇨,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질환의 합병증으로 오는 심혈관 이상,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예, 이런 합병증이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이상, 그리고 뇌 관련 이상,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예, 이런 경우도 활성산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인체가 이걸 중화시키는 능력, 예, 방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항산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산화 능력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면 웬만한 활성산소가 들어오더라도 균형을 이루게 되어서 네, 우리 인체에 큰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활성산소가 더 과다하게 되고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더 우리 인체에 더 손상을 일으키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 능력을 이제 저희들이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그래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산화 스트레스가 여기 보시면 한 3.5 정도 됩니다. 노멀 범위에는 있지만 뭐 거의 푸어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분이 가진 항산화 능력은 1.72입니다. 1.72는 노멀과 굿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율을 측정한 결과 이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0.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4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있거든요. 뭐 당연히 1단계가 될수록 산화 스트레스는 적고 항산화 능력은 높은 게 이제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이게 산화 스트레스는 심한데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는 게 뭐 7, 8, 9, 10, 11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과는 4단계 정도로 뭐 거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암환우 분들 또 심부전증 환우분들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분들 보면 거의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대사질환이 뭐 합병증까지 가진 않았지만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뭐 이 정도까지 가신 분들이 거의 이 4단계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체는 또 이제 이런 항산화 효소를 분비해서 항산화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인체에서 나오는 항산화 효소 종류를 보면요,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가 글루타치온이고요, 두 번째가 SOD, 세 번째가 카탈라제입니다. 먼저 이 3가지 중에 먼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중화해서 담즙을 통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리고 세포 내 면역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혈중 농도가 12 이상인데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나 합병증까지 가신 분들, 치매 환자, 뭐 이런 분들은 경우에 혈중 농도가 3,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인체를 방어하고 또 해독 작용으로 특히 간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요. 또 암을 예방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 농도를 측정하고 또 저희들이 이 암하는 분들의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데 이 글루타치온 주사제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항산화 효소 중에 또 중요한 작용을 하는 SOD입니다. 활성산소가 이제 수소와 만나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SOD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의 결합은 약해서 본래의 활성산소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SOD가 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카탈라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기면 이 항산화 능력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한마디로 알카리성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항산화 비타민 A, C이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채소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된 인체를 또 알칼리화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제공해서 이를 중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주로 이제 이 식물이 또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명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전구물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항산화 식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식물, 블루베리, 복분자, 강황, 녹차, 브로콜리, 엉겅퀴, 적포도주, 알로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를 어떻게 섭취하는가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매일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려면 아주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식사로는 섭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농축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즙이나 스프나 주스, 달인물, 그리고 이제 농축한 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흡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녹즙을 먹더라도 흡수가 안 되면 사실은 별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지 않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또 발효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발효식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양을 어느 정도 꽤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체 내에서 존속하는 시간은 6시간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인체에서 이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배출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 4회 정도는 꼭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양을 제대로 흡수시켜서 그리고 하루에 3, 4회 정도 이렇게 섭취하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데 우리 원래 인체에 있는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 이런 식물성 항산화제들을 제대로 보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